최근에 좋은 공포 영화를 보셨나요? 그런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좋은 줄거리를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자연이 최고의 각본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고대의 재난은 오늘날의 어떤 공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쓰나미부터 화산 폭발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의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자연재해 중 하나는 쓰나미입니다. 거대한 물의 벽이 해안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죠. 이게 지구의 새로운 일도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대규모 쓰나미가 남긴 증거를 바탕으로 타임라인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칠레 북부에는 큰 바위가 태평양 위에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카타마 사막이라는 눈에 보이는 사막이 펼쳐져 있어요. 44톤에 달하는 이 돌은 분명 이곳에 있을 법한 돌이 아닙니다. 고대 쓰나미의 결과물이죠. 6층 건물 높이의 파도가 자갈 같은 돌을 운반했습니다. 연구원들은 142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15세기에는 이 지역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말이죠. 추리력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같은 시기에 태평양 건너편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칠레 해안에서 땅이 흔들렸어요. 그렇게 쓰나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후 파도는 지구 둘레에 거의 5분의 1을 이동했습니다. 지칠 줄도 모르네요. 하지만 이건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어요. 380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무렵 해안 마을을 떠났어요. 그들은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강한 해류로 인한 침식의 증거가 있습니다. 고대 쓰나미의 흔적이에요. 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산소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21%를 차지해요. 하지만 산소가 항상 지구 대기의 일부였던 것은 아니에요. 지구 수명의 전반부에는 산소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대세였어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마시는 음료의 탄산을 만드는 성분이에요. 하지만 다른 가스는 위험하지 않나요? 네, 메탄은 냄새를 맡을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수십억 년 전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메탄에서 산소로 바뀌었을까요? 시아노박테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미생물 그룹은 약 27억 년 전에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미생물은 광합성을 마스터했습니다. 햇빛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죠. 이 과정의 부산물은 뭐였을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산소입니다. 곧 산소는 물에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메탄과 반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가 메탄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대산화 사건이라고 명명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나쁠 수 있겠어요? 결국 우리는 그 덕분에 살아있잖아요. 이 모든 산소는 혐기성 유기체에게 도구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들은 에어로빅이나 필라테스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용어는 단순히 이 미생물들이 성장하는 데 산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산소가 너무 많으면 죽어버릴 테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대기를 영원히 바꿔놓은 산소 과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의 혐기성 생물이 사라진 건 멸종 사건의 초기 사례였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대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밝은 면을 보세요. 산소를 좋아하는 인간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트리키에로 갈게요.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변 휴양지 말고 튀르키예 남동부의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가볼게요. 고베클리 테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유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고대 재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돌기둥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 기둥이 기념비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비슷한 구조물을 세우죠. 한 가지 예로 워싱턴 기념관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어요. 하지만 튀르키예의 이 기둥은 행복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이 기둥이 끔찍한 사건을 상징한다고 믿어요. 혜성이 지구에 충돌한 거 말이에요. 그 사건은 분명 파괴적이었겠죠. 기념비에는 다른 표지판도 있습니다. 이 기호들은 기원전 1950년 밤하늘의 별들의 설정과 일치하는데 이 날짜는 연구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얼음 핵 샘플에 대한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해성 파편이 같은 시기에 지구를 강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고학 유적지는 고대 천문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은 대격변을 목격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강력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구를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는 가상의 극입니다. 그 고대 해성은 우리 푸른 행성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요르단강 계곡에 있는 톨-엘 함맘이라는 도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 도시가 오늘날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도시는 기원전 1650년경에 완전히 사라졌는데 중동의 3대 도시 중 하나였어요. 이 세 도시를 합치면 오늘날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보다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당시 톨-엘 함맘은 대도시였어요. 진흙벽돌로 지은 5층짜리 고층 건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진흙벽돌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벽돌이 고온에 노출되면서 녹아내린 거죠. 네,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어떤 재난으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고고학적 발견은 이러한 손상의 원인으로 우주에서 온 암석을 지목했습니다. 그렇다면 분화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해성이나 소행성은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동했기 때문에 지상에 닿기 전에 분해됐어요. 이러한 현상을 에어버스트라고 합니다. 1908년 아시아 북쪽의 퉁구스카 상공에서 가장 큰 유성 폭발이 목격됐어요. 과학자들은 톨-엘 함맘에서 발생한 공기 폭발이 도시에서 4km 상공에서 일어났다고 추정해요. 이 사건은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기온이 섭씨 2000도까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옥과 나무에 순식간에 불을 붙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온도예요. 진흙벽돌과 금속으로 만든 도구는 이러한 열에 노출되면 녹기 시작해요. 이것이 과학자들이 발굴한 증거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소금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 강력해서 사해 주변 지역에 소금을 퍼뜨렸어요. 농부라면 누구나 짠 토양과 농작물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거예요. 사람들은 식량을 재배할 수 없어 이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사파이어처럼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하얀 마을이 있는 섬을 상상해보세요. 그런 곳이 현실에 존재합니다. 바로 그리스 산토리니 섬이에요. 하지만 이곳의 역사에는 파괴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섬은 화산에서 유래했어요. 즉 약 3000년 전 격렬한 화산 폭발로 섬이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2개의 섬이 있어요. 더 큰 섬은 말발굽 모양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 보면 두 섬이 원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는 하나의 섬이었기 때문이에요. 큰 산이 있었고 모양은 둥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이 산토리니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땅이 흔들리고 쓰나미가 발생했으며 화산재 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끔찍한 이미지네요. 사람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화산 폭발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바닷물은 이전 화산의 칼데라로 밀려들었어요. 그래서 석호의 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띠게 된 거죠. 과학자들이 산토리니의 과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건 나무라는 뜻밖의 조력자 덕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주니퍼 나무예요. 사람들은 향기로운 향나무를 가구부터 연필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스 섬에서는 나이테를 통해 고대 화산 폭발에 대한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나무는 자라면서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옆으로도 확장돼요. 새로운 나무 껍질층이 생길 때마다 줄기에 나이테가 하나씩 추가됩니다. 하나의 나이테가 형성되는 데는 1년이 걸려요. 그리고 산토리니에는 하나의 고리가 부자연스럽게 창백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계산해 본 결과 화산 폭발의 연대가 기원전 1560년으로 밝혀졌어요.